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카마 플라즈마의 개념도를 보여드린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강한 자장을 걸어서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이온과 전자 붙들게 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초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플라즈마에 넣어줘야 되는데 플라즈마가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얌전히 기다리다가 핵융합 반응을 딱 일으킨 게 아니고 자꾸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뱉어내고요. 심한 경우에는 앞서 김재현 박사님이 소개했던 MHD 인스테빌리티처럼 플라즈마가 통째로 요동을 치다가 핵융합 장치를 들이받고는 이제 그냥 나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들어간 에너지가 이제 플라즈마로부터 꾸준히 대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대터져 이렇게 나오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토카마 플라즈마의 단면을 보여드린 건데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빔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는 저도 잘 모르는 아주 어려운 진단 기법을 써서 거기 있는 플라즈마의 플럭추에이션을 쟀더니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로 계속 이볼루션을 하고 있더라는 거고요. 이런 미세 난류가 안에 들어가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계속 내뱉어내는 이제 주된 미케니즘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플라즈마의 효율을 우리가 높이고 또는 예측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플라즈마의 미세 난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떨어진 과제고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쓰기는 쉽습니다. 앞서 하양수 박사님도 보여주셨고 김홍식 박사님도 보여주셨던 볼츠만 이퀘이션이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분포 함수를 지배하고요. 이 분포 함수로부터 계산된 전하량과 전류가 맥스웰 이퀘이션과 커플링이 돼서 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을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핵융합 장치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그 3차원 지오메트리에서 푼다는 게 프랙티컬리 현재까지는 임파크트 불가능합니다. 가장 미국에서 빠른 컴퓨터가 현재 한 이제 10에 15승 실수에 연산을 하는데요. 초당. 이렇게 빠른 슈퍼컴퓨터를 써도 프랙티컬리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풀기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물리 모델도 줄여야 하고 또 그 줄어든 물리 모델을 수학적으로 취급할 때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스킴을 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형태의 그냥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 이 플라즈마 모델을 자이로키네틱 플라즈마라고 하는 플라즈마 모델로 바꾸고 스킨은 파티클 인셀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자이로키네틱 플라즈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자기장 현재 지금 요 평면에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플라즈마 입자들을 이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원래 그 여기 보여드렸던 요 방정식이 기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이제 이런 하전 입자들이 요 도메인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줄이냐면은 문제를 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관심 있는 미세 난류 현상이 시간적으로 마이크로세컨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프리퀀시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미세 난류를 보는데 이 디테일한 원 모션이 다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뱅글뱅글 도는 거를 무시하고요. 그냥 하전 입자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자이로키네틱 플라즈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속도 공간을 이렇게 이제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했을 때 이쪽 방향 뱅글뱅글 도는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우리가 이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속도 공간의 차원 하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는 속도 공간이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었었는데 그걸 2개로 줄였으니까 디멘전 하나를 줄인 거고 문제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픽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풀고자는 방정식이 뭐든 상관없는 그냥 수치에서 기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제 이유를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당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리드는 그 실공간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우리가 구조를 다룬다고 하면 여기 3차원 격자가 되는 거고 평면은 2차원 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풀려고 하는 플라즈마를 동글동글한 이제 입자들로 나눠서 표현을 해서 이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를 플라즈마가 상호작용하는 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분포함수를 여기 델타는 그냥 무시하시고 분포함수를 이제 이런 랜덤한 위치를 갖고 있는 입자들의 조합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입자는 마치 여기 플라즈마 입자가 있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마치 플라즈마 입자처럼 생각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얘들의 상호작용을 요 그리드 위에서 전자입장을 이렇게 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플라즈마 자체는 요 그리드 위에 얹혀져 있는 이런 랜덤한 입자들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픽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3차원 저희 핵융합 장치를 다룰 때 이거를 병렬화해서 푸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한 코드의 병렬화 기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 샘플링에 사용한 랜덤한 입자들은 사용한 컴퓨터 개수에 이제 맞게 유니폼하게 나눠주고 여기에 얹혀져서 이제 풀리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토로이달 모듈로 분해를 해서 각각 다른 프로세서로 풀어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슈퍼포지션하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코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핵융합 장치 안에 있는 플라즈마 난리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실제 구현을 해서 핵융합 장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보셨던 핵융합 장치의 도너츠의 단면입니다. 그 단면에 생긴 전기장의 플럭추에이션 패턴인데 플라즈마 프레셔의 플럭추에이션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이 이볼브를 하는데요. 요거를 중성 유체의 에너지를 빌려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그림이 이제 요겁니다. 요 단면을 잘라가지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안에 플라즈마가 갇혀있고, 요거는 그냥 플럭추에이션 하는 양만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브로드한 이퀄리브리움이 얹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즈마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존재를 하니까, 이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프레셔를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특성상, 여기를 이제 플라즈마가 뱅글뱅글 도니까, 이 바깥 방향으로 이펙티가 그래비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안쪽하고 이 바깥쪽 상황을 보면 좀 다른 게, 이 바깥쪽, 이 안쪽은, 이쪽 이제 토카막 중심부 쪽이죠. 중심부 쪽은 플라즈마 프레셔하고 이펙티브 그래비티가 반대이기 때문에, 프레셔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팽창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성질이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반면, 이쪽 방향은 두 개가 같으니까 이제 다 좋다고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이제 계속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긴 이 플럭추에이션들이 그런 패턴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이제 이볼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양새가 되는데, 여기 밝게 표시한 부분하고 검게 표시한 부분이 플라즈마가 이렇게 이제 튀어나갈 때 방향이 다른 부분입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양이 많기는 한데, 웨이브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도 조금씩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겨나는 인스테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중성 유체 에너지를 빌린다면 이제 웨이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웨이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기는 플라즈마 플로우가 이제 어디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느 쪽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쉬어 플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유체에서 우리가 흔히 관찰하는 쉬어 플로우 인스테빌리티 똑같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중성유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켈빈 헬머지 인스테빌리티죠. 그래서 이렇게 쉬어링 된 플로우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업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업이 되면서 아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플로우가 이제 이런 방향의 플로우들이 멈춰집니다. 요걸 저희가 토카막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조널 플로우라고 부르고 이 조널 플로우가 만들어지면서 앞서 맨 처음 생겼던 레이디 테일러 인스테빌리티를 어느 정도 서프레스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바로 또 느끼시겠지만 근데 요거 자체도 사실은 쉬어 플로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한정 계속 켜줄 수는 없고 얼마 이상 지나가면 얘 자체도 다시 쉬어 플로우 인스테빌리티 영향을 받습니다. 켈빈 헬머지 인스테빌리티 영향을 다시 받죠. 그래서 얘도 얼마나 지나가면 다시 또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이런 레이디얼한 방향의 쉬어 플로우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직스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첩을 일으켜서 넌리니어한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이 되면 그게 이제 스태티스티컬하게 스테이셔너리 상태에 이런 플라즈마 터뷸런스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세츄레이티드 된 넌리니어리 플라즈마 터뷸런스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상 보여주었던 플라즈마 그 난류의 이제 이볼브 상태에 맞춰져서 히플럭스가 이 플라즈마 터뷸런스가 드라이브하는 바깥쪽으로 히플럭스가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커지다가 셀프 레귤레이션을 일부 하다가 다시 이제 좀 커지다가 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이걸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픽 메소드를 사용해서 좋은 시뮬레이션을 또 많이 하고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공적인 많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기존의 방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 또한 저희가 명확하게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점들이 몇 가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적었는데 이거를 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이것만 저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간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노이즈를 계속 수반을 하고 있고 그 노이즈를 이렇게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간이 지속되면서 계속 빌드업하는, 그러니까 계속 키워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간 봐왔던 이제 현상들은 이런 시뮬레이션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었던 데 반해서 앞으로 봐야 될 현상들은 이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생기면 관련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저희가 스터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맨 처음 하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컨티뉴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비록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중간쯤 있는 그 픽과 컨티뉴 메소드 중간쯤 있는 그 세미 라그랑지안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미 라그랑지안 기법은 타임 스태핑을 할 때는 픽 시뮬레이션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픽 시뮬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안 스킬이기 때문에 CFL 컨디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장점을 사용하고 픽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아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스몰 스케일 노이즈는 컨티뉴 시뮬레이션과 똑같은 형태의 페이스 스페이스 그리드를 셋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프로젝션을 해서 다 이제 제거하는 이제 여기 보니까 디노이즘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제 그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한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저희가 통칭 세미 라그랑지안 클래스라고 부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미 라그랑지안 스킨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랜덤 파티클 디스트리뷰션은 그 균일한 레귤러한 오일러변 그리드 프로젝션 하는 걸 개념적으로 제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 공간이 얹어져 있는 파티클 분포를 이제 속도 공간과 실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예를 들어 이제 2D 문제를 다룬 경우에는 이제 4차원 그리드죠. 그리드 위에다 프로젝션을 하고요, 유니폼하게.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분포 함수로부터 픽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파티클 분포를 다시 얻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세미 라그랑지안 스킴의 이제 핵심적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픽 시뮬레이션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프로젝션 과정이 필요한데, 프로젝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efficient한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게 될 거고요. efficient한 베이시스 펑션을 저희가 저희 장치 구조를 이제 잘 반영을 해서 컨스트럭트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베스트 컨비네이션인데 계속 이제 저희 임프루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수식으로 써놨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이퀘션으로 저희가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디테일한 설명은 스킵하고, 그 만들어진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대략 이런 형태인데, 보시면은 기호로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센셜리는 요만한 크기의 이제 행 또는 그 롤을 갖는 스퀘어 매트릭스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보시면 저희 현재 연구소에 있는 K스타와 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만한 크기의 문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킨과 병렬한 기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서 가능한 문제 크기를 줄이면서도 저희가 보고자 하는 피직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킨을 매시블리 패러럴 슈퍼컴퓨터를 위해서 스케일러블하게 구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코딩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 스킨이 완성이 되면 기존의 픽 코드와 더하기 되는 세미라그란지한 코드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이제 K스타 시험에 그 결과들을 분석을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오퍼레이션 모드를 찾는 데 이제 그 코드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